오늘 말하기 영상을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를 찍었는데 이제 두 번째 찍은 영상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게 더 짧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첫 번째 영상은 그렇게 처음에 업로드했을 때 실수한 원인은 모르는데 일단 두 개의 영상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로 옮기니까 스스로 정리도 되고, 말을 하는 게 스스로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버가 아니고 저만의 영상을 이런 공개적인 범위에 처음 올려보는데, 처음 그 영상이 올라갔을 때 오랜만에 어떠한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희열인데 전에는 언제 느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원래는 10분짜리 영상을 목표로 10분까지 말하기를 목표로 오늘 했지만 말하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 점점 재밌어지려고 해요. 저도 이건 모르겠는데 뭔가 제가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하고 제 이야기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문이 생기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뭐 친구를 만날 때 저도 말을 하지만 주로 경청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저의 진정성 있는 경청은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또 다른 생각으로는 저의 이야기도 꺼내야지 상대방에게 신뢰도 주고 관계가 두터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와 약속을 잡기 전에 자기가 말을 해야 할 거를 다 생각을 해왔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되게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거구나. 경청이라는 게 좋은 거지만 약간 수동적인 태도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약간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의견을 많이 표현하려고 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들을 공유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저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나만의 색깔,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좀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저의 최대의 도파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긴 휴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 오로지 휴식이라는 게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되지 않지만 자의적으로 갖지 않은 휴식은 오로지 저만을 위한 휴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 아니죠. 이거는 준비 중인 거죠. 준비 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음,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버퍼링이 걸렸네요. 말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으면서 이거를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 분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음, 나를 위한 것도 있고 상대방 듣는 사람 입장에서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라도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이렇게 말을 해보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저는 평소에 철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일까?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철학 관련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 지금 읽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 읽기 시작한 책이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죽음에 관해 논의하기 전에 일단 사람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책인데요. 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린다고 합니다. 이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너무 어려워서 영혼과 신체가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적 사고, 그 다음에 영혼과 신체? 이건 하나다라는 의견. 어떤 것에 동의하시나요? 영혼은, 영혼은 사람의 육체가 죽어서도 계속 영생한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존재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으로 가던, 그렇죠. 누구나 죽음에 대한 불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교도 그런 이유에서 믿으시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봅니다. 이야기를 잘하는 법, 말을 잘하는 법, 스피치를 잘하는 법, 어떠한 노력을 더 해야 할까요? 이렇게 꾸준히 말을 하다 보면은 저도 어느샌가 아나운서 분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제 의견을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인가 수업을 하나 신청했습니다. 1일 클래스인데 저만의 목소리와 스피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통해서 저만의 목소리를 한번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좀 어눌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영상을 찍고 다시 들어볼 때 왜 그런 피드백을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딱딱하게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단아까체로 얘기를 많이 할 예정인데 이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책을 읽는 것처럼 말을 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것도 좀 자연스럽게 저만의 언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죠. 그 아나운서 분들, 그리고 기자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도 말투가 단아까체를 쓰시는데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음, 아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주변에 다른 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슬펐지만 그 오로지 그 슬픔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몇 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그 죽음이라는 슬픔이라는 게 남겨진 유족들의 아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와는
멀리 살기도 했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유대감이 그렇게 쌓여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인물로 뽑을 만큼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영향이 조금은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한 돌아가신 지 2, 3년 정도 되셨는데 아직까지 그냥 살아 계시는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죽음이라는 것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인간은 모두 다 죽으니까, 이제 영생을 할 수 없으니까. 음, 저는 항상 이러한 진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하지만 이거를, 음, 계속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저의 생각들을 이제 뭐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부모님께 계속 말을 하면은 민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만의 관심사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니까 만약에 상대방도 이러한 주제가 재미있으시다면 둘 다 좋겠죠. 하지만 계속 이러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은 좀 음, 너무 생각이 딥해질 수도 있고 이 딥해진 생각이 일상생활에 약간 영향이 끼칠 수도 있고 하는 걱정에 이렇게 처음 오늘 이야기를 해보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일기장에 쓰다 보면 손도 아프고 그리고 저는 말을 연습해야 하는 입장인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입 밖으로 뱉어보는 훈련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녹음을 하니까 나 혼자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독백이 아닌 독백이지만 음, 요즘은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까? 어떻게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까? 이 고민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해야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꾸리고 실행해 나갈까? 나의 가치관과 성향, 그리고 나만의 장점들을 모두 합할 수 있는, 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 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를 돌아봤을 때는 경쟁력은, 경쟁심, 경쟁심은 정말 하나도 없고,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은 있지만 그 사람을 이겨야겠다, 꼭 그 사람을 제쳐야겠다, 이러한 생각은 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리고 저는 물질적으로도 비싼 것을 원하지도 않고, 고가의 무슨 제품을 추구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좋은 제품 하나 사서 오래 쓰자 하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저렴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고 내 스타일이면은 그냥 입자. 그냥 입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경쟁심도 없고 물욕도 그다지 없는, 그 다음에 반복적인 일을 좋아하는, 성과를 추구하지 않는 성향에서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을까?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가기에는 내 성향에 벅찰 것 같다. 그리고 성취감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조금 들어요. 하지만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면 더 낫지 않을까, 제 성향상. 물론 모든 직장에는 갖가지의 고통과 힘듦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한테 제일 잘 맞는 직업을 찾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평온한 삶과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취미 생활. 이 두 가지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생활, 스트레스가 덜 있는 생활.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는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한테는 이제 부모로서 최고의 것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저도 들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좋은 배우자를 찾는다면, 그리고 그 배우자와 함께 자식을 낳는 계획을 작성한다면, 인생의 중점에, 인생에서의 큰 목표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주는 기쁨을 한번 누려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을
내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거는 외람된 이야기인데, 아이고, 외람된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에 한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한 4~5마리를 낳았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은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오늘 올라오는 길에 한번 봤는데 집도 사라지고 어미와 새끼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누군가 보살피기 위해서 데려가셨다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드는 생각은 어떻게 나의 님은 이렇게 열심히 사셔서 저라는 자식을 키우시고, 어, 재산도 모으셨을까라는 존경심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음, 뭔가 저만의 감정 해소하는 방법으로 변할 것 같지만, 음, 같아요. 원래 저는 시로 감정을 풀었는데, 시 쓰는 게 이제, 음, 사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시를 잘 쓰지 않거든요. 주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이걸 해소하고 싶어서 시를 주로 썼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의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 이렇게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랐고,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이고, 말을 안 했을 뿐,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마 가정을 꾸린다면 배우자와 아이한테 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특히 아이한테. 아이는, 아이와는 배우자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아이와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아이의 감정을 항상 살피고 어떤 기분이 들었냐고 물어보고 너는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이러한 과정들이 이러한 질문들이 그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알 수